예, 신용장 3편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꼼꼼하게 이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분이 만약에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즉 수출자가 수입자가 요구하는 부분을 할 수 없는 부분일 때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돈의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discrepancy라 그러거든요. 불일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또 쌍방간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반드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다큐멘트, 그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거기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정형화된 방법을 쓰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필수적인 서류가 있죠. 어떤 필수적인 서류가 있냐. 그건 나중에 다시 제가 한번, 여기 요 부분에서 너무 길어지니까 다시 한번 더, 디테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용장 요 하나로 가지고도 한 학기를 원래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걸 축약해가지고 흐름과 중요한 포인트, 의미가 뭐고, 이제 요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조금 이제 컨덴싱 했기 때문에 이제 너무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별도로 또 다시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명심해야 되실 것이, 요 짧은 요 크립, 요 신용장 크립만 들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신용장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것은, 그것은 이제 뭐 무슨 어떤, 비정상적인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를 나중에 경험하시면서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부터 너무 광대하게 퍼져버리면은 요게 이제 알맹이가 우리가 요 주된 알맹이가 좀 희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했을 때는 이제 어떤 부분을 해야 됩니까? 아까 얘기해 드렸죠. 신용장이라는 것은 어떤 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정형화돼 가지고 체크리스트 하는 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체크리스트 하면 되는데 자기가 필요한 다큐멘트 같은 거는 그 다음에 이제 additional condition 같은 거, 즉 추가적인 조건 같은 것은 applicant, 즉 수입자가 자기 마음, 속된 말 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못 알아들을 수 있죠. 수출자가, 즉 받는 사람이. 이거 무슨 말이야? 그 똑같은 영어인데 상대가 영어 실력이 뭐 좀 이상해가지고 그렇다. 그럼 좀 자기 쓰는 대로 써버린다든지. 자, 그럴 때는 이제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으면 이걸 절대 억셉트 하면 안 됩니다. 하지 않고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요 부분은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정정해서 보내주세요 라는 요구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절차가 뭐냐면 amend LC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amend LC. 즉 LC를 정정해 주세요. LC를 수정해 주세요 라고 이걸 다시 받은 수출자가 누구에게 보냅니까? 자, 통지은행을 통해서 누구에게? 수입자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수입자는 보통 이제 수입자에게 보내고 다시 전화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신 방법으로 수출자에게 다시 연결을 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 지금 우리하고 그때 계약서상에 얘기했던 거하고 요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요게 무슨 뜻인가요? 요거는 이제 그런 요거는 우리가 서로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런 표현으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정확한 표현을 적어가지고 보내서 상대가 그것을 다시 어멘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실수가 적습니다. 왜? 보통 보면 이제 LC를 열면은요, 사람들이 조금 주눅이 들거든요. 이 LC를 자꾸 성가시게 상대한테,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한 1억이나 2억짜리 열리면 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고무대에 있고 막 조마조마해요. 혹시 이 사람이 LC를 갖다가 내가 까다롭게 요구하면은 이 LC를 갖다가 나중에 뭐 그냥 취소해버리고, 뭐 그래 하지 않느냐. 근데 초기 단계에서는 취소할 수 있거든요. 왜? 안 해버리면 돼요. 어멘드 요청했을 때 어멘드에 대해서 수정 안 해버리면 왜? 초기 단계에서는, 그러고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한테 수입자가 이제 수출한자한테 통보하겠죠. 처음 했던 조건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이건 좀 계약을 진행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하면은 물건을 만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우리도 청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수출자가.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물건을 만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수입자가 내가 까다롭게 굴고, 뭐 LC가 이랬다 저랬다 까다롭게 굴면은 수입자가 나중에 LC를 그냥 아예 막,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게 아니냐. 취소를 해버리는 게 아니냐. 원래는 LC를 취소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거는 이제 왜 취소할 수 없냐. 받아버리고 물건을 만드는 단계에 진입해서는 취소해버리면 이거 물건만 만들고 이 사람은 수출자는 그 물건을 팔 데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초기 단계, 어멘드하고 이게 뭐 LC를 확인하고 하는 단계에서는 취소가 가능하죠. 뭐 실질적으로 취소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뭐 물리적으로는 뭐 취소해도 크게 수출자가 물건을 만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죠. 그럼 수출자도 그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속된 말로 조금 쫄아. 아이고 이거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수입업자 내가 까다로워 안 해보면 이거 뭐 그래도 안 되고 어떻게 되나, 우리 여기 기대를 큰데 첫 거래인데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그런 것 때문에 LC를 받아들이면 나중에 더 큰 불상사가 생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거를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주 고압적이거나 아니면 좀 금방지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예의 없이 말이죠. 고쳐주세요. 뭐 이거 막 이렇게 해버리면 또 안 되죠. 아주 좀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은 가지고 이때 조금 과감하게 어멘드 LC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왜? 그걸 어멘드 LC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나중에 그것을 수행할 수 없고, 나중에 또 수행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내고를 하려는데 은행이 그걸 거부합니다. 왜? 그 말이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은행도 우리가 봐서 모호한 것도 은행도 모호합니다. 은행은 더 모호하죠. 우리는 사고 파는 사는 사람끼리 의사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아는데, 은행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해석 딱 되는 그 방식대로만 합니다. 이게 뭔지, 계약서상에 뭔지, 뭐 이게 계약서상에 뭐하고 관계된지 이건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이제 LC의 독립성의 원칙이라 했는데요. LC는 UCP 600이라는 그 LC 통일 규칙에 의해 가지고 은행이 그걸 집행합니다. 집행한다는 것은 돈을 매입을 한다는 겁니다. 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는 두 사람 간의 계약 관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따로 하고, 계약하고 LC가 완전히 틀려도 은행은 LC를 기준으로 할 뿐이지 계약 내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사실 LC에서 수입자가 요구하는 게 뭔지 더 알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LC 그대로만 이야기이기 때문에 LC에 모호한 표현이 있으면 은행은 그거를 겁을 먹고 그거를 내고를 하지 않습니다.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LC 상에 처음에 왔을 때 모든 용어들이 얼마만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악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그게 뭐 이상하게 썼다. 그러면 그걸 갖다 바로 고쳐달라. 그럼 고쳐달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쳐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이거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절충해가지고 서로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럼 서로가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다음에 제일 좋은 건 뭐냐? 요걸 들고 가서 자기가 요 LC를 내고 할 은행에 가서 요거는 요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라고, 요건 요 내용이 맞지요라고 담당자한테 한 번 더 확인시켜가지고 확인 받아가는. 왜? 다음에 그걸 보고 돈을 줄 사람은 그 담당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정도까지 너무 이야기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더 이제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 정도까지 일단은 하고요. 자, 어쨌든 확인하고, 자, 틀리는 것은 뭡니까? 어멘드 LC 해라. 어멘드 LC, 즉, LC를 고쳐주세요라고 수입자에게 통지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멘드 LC 하겠다라고 이제 어드바이징한 통지은행을 통해서 자기가 전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별도로 다시 유선 통화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거 보냈는데, 어멘드 LC 요청해서 은행을 통해서 보냈는데, 요 부분은 우리 계약서상 요 부분이니까 요런 표현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그리 되면 이제 LC, 그럼 다시 LC를 다시 옵니다. 다시 LC를 오면 다 보고, 이제 그 LC를 받아가서, 이제 다시, 자기가 이제 뭐합니까?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되나요? 여기 그림이 나오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LC가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LC를 개설하고요. LC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바이징을 했죠. 그죠? 어드바이징을 하고, 어드바이징 요쪽으로 이제 전달이 됐고, 이제 어멘드 LC는 요렇게 되는 거죠. 다시 요렇게 가고, 여기 조금 그렇네요. 자, 제가 좀 당겨서 하겠습니다. 자, 어멘드 LC는 요게 이제 요렇게 해서 여기서, 다시 가는 겁니다. 다시 가고, 이렇게 가서 요 사람이 이제 다시 요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요렇게 이제 요 사람이 요렇게 가서, 여기 가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어멘드 되는 겁니다. 자, 수정되는 거죠. 수정돼서 다시 루트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이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멘드 LC 한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어멘드 LC를 하고 나면은요, 이제 어멘드 LC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봤습니다. 그죠? 자,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우나요? 제가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자, 어쨌든 간에. 자, 봤습니다. 자,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물건 만드는 겁니다. 자, 물건을 이제 만들러 이제 열심히 가요. 물건 열심히 만들고, 물건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는데요. 보통, 우리 LC를 가져올 때, 수입자가 요구하는 서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required document를 한다. required document. 필수 서류. 조금 되면 익숙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필수 서류. 필수. 그걸 갖다가 필수 서류다. 필수 서류는 뭐냐? 이게 처음 쓸 때 좀, 필수 서류, required. 우리 R로 required. 자, 이 required document에는,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우리가 이 required 되는 거는 처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걸 해야 됩니다. 저거 있죠. 자, 물건을 실었다는 표시가 있겠죠. 물건을 실었다는 표시. 그 물건을 실었다는 표시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냐면은, 선화증권이랍니다. 자,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그 물건을 실었어요. 최고의 관심사죠. 누구의 관심사입니까? 수입업자. 내 물건 실리는가 안 실리는가를 확인을 못하니까 돈을 못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건을 실었다는 확인서. 우리 그걸 갖다가 뭐냐면 선화증권이랍니다. 뭐라고? 선화증권. 자, 그래서 이제, Bill of Lading. BL이라고. 우리가 소위 하는 그 말씀 많이 들었죠. BL. 그죠? BL. 자, 그래서 우리 그 BL을 갖다가 이제, 먼저 이제 딱 준비를 합니다. 그 BL은, 누가 발행하느냐? 물건을 실은 선사. 우리 선사는, 현대해운 세상이라든지, 한진해운 지금 없어졌지만, 뭐, 코스코라든지, APL이라든지, 항구와 항구를 오가는 서비스. 이걸 우리가 선사랍니다. 이 선사에서 발행하는 BL. 우리 그 BL을 갖다가, 마스터 BL이라 합니다. 마스터 BL. 알겠죠? 마스터 BL이라 합니다. 그 BL. 자, 그 BL을 갖다가,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를 증명하는 거죠. 그 BL을 수출자는 물건을 싣고 그 선사에서 그 BL을 받아가지고 이제 딱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요. 왜? 그 BL은 거의 필수적인 다큐멘트로 적힙니다. 어디에? 수입자가 요구하는 신용장 신청서에 거기에 required document로 해가지고 꼭 적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 이 BL이 없으면은 물건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수입자가 물건이 수입자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이 물건을 가지고 수입자가 쫓아가가지고 물건을 찾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택배를 하면 원칙적으로 택배는 요즘 와서 훅 던지고 가버리죠. 근데 원래 택배는 뭡니까? 딱 받는 사람이 보낸 사람이 준 송장 번호, 즉 보낸 사람이 준 물건 운송 번호하고 심지어는 뭡니까? 그쪽에서 택배 회사에서 발행해 준 그 확인증 그걸 사실은 택배를 보낸 사람이 그걸 보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무슨 정면에서 우편으로는 안 된다면 이렇게 뭡니까?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앱으로라도 보내야 되는데, 택배회사가 그런 것들을 귀찮아하니까 그냥 와가지고 이름만 확인하고 주죠. 근데 사고 발생하면 사실은 그건 택배회사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건 왜냐면 수신을 확인하지 않은 그게 있죠. 전화만 하고 하고. 근데 사고 없이 큰 물건이 아니니까 보험 처리해버리고 그런 식이죠. 차라리 보험 처리해가지고 사고를 메꾸는 것이 그걸 일일이 하면서 손실되는 그 시간을 갖다 컨슈밍하는, 시간을 소비하는 인건비보다는 낫다, 이런 식이겠죠. 그렇지만 큰 물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건 인건비 물건이 아니라 물건 값이 엄청나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택배회사가 발행한 뭐냐니까 보관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있어야지 해상운송에서는 찾을 수 있어요. 그거를 갖다가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꼭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뭐냐? 앞전에 그 다음에 이제 수입업자는 물건 보관증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앞전에 생각해 보세요. 앞전에 우리가 국가 간의 거래에서 어려운 점이 뭡니까? 국경을 통과한다는 거죠. 국경을 통과한다.
나라와 나라를 통과할 때는, 자, 사람이 통과할 때는 비자로서 허가를 해줍니다. 비자로서. 비자 보자. 자, 비자, 우리나라 들어오는 비자 받았어? 봐. 아, 비자 받았네. 뭐, 묻는 뭐 때문에 들어왔어? 아, 뭐, 이렇게 쭉쭉쭉. 아, 조사, 들어가. 딱. 근데 물건이 왔을 때는 그렇게 통과할 수 없죠. 물건은 말을 못 하니까요. 어떻게 하냐? 자, 물건이 왔을 때는 이 물건 뭐 때문에 왔냐? 뻔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입되는 나라에 누군가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누군가 쓴다면 뭡니까? 누군가 그걸 씀으로써 얻는 가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 가치에 대해 세금을 내야죠. 자, 뭔가 물건을 사서 쓰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세금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Value Added Tax, VAT,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부가세를 내야 되죠. 자, 부가세는 나라마다 틀리지만 우리나라 경우에는 10% 정도가 정해져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 물건이 어디서 만든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닙니다. 자, 수입국에서 만든 건 절대 아닙니다. 어디서 만든 겁니까? 외국에서 만든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물건이 들어왔다 수입국에 누군가 삽니다. 누군가 사는데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물건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만든 물건을 사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좋습니까? 외국 사람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국가로 봐서는 우리가 국민들이 세금을 받아가지고 국방을 지켜주고 치안을 유지하고 인프라스트럭처를 닦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해놨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은 그런 우리가 이런 거 닦고 국방 유지하고 할 때 세금 하나도 안 내고 달랑 향채처럼 물건을 갖다가 우리나라를 집어넣어가지고 물건을 팔고 이득을 낸다면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에 대한 세금을 내. 너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형성해놓고 있는 이 대가를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너희들이 물건을 팔 때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야지. 그게 뭡니까? 관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관세와 부가세를 내야 된다. 그럼 관세와 부가세는 뭘 보고 냅니까? 뭘 보고 냅니까? 그건 당연히 물건값을 기준으로 하죠. 자, 그러면 이 물건의 물건값이 얼마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 물건값이 얼마라는 것을 아는 것을 표시한 것이 뭐냐면 수출자가 준 견적서입니다. 누구에게? 수입자가. 근데 수출자가 준 견적서는 계약이 돼가지고 LC가 열리기 전까지는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냐면 쿼터, 그죠? 그 다음에 오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서, 세관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견적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커머셜 인보이스랍니다. 상업송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업송장은 누가 만들어야 되죠? 수출자가 만들어서 이 물건의 금액이 얼마입니다 라고 표시를 합니다. 뭐 때문에요? 수입지에서 커스텀 라인, 즉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서, 세관에서 뭘 하기 위해서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뭘? tariff, 관세와 뭐? value added tax, 그 부가세를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자, 부가세 10%, 관세 8%, 그 다음에 운임에다가 뭐 이렇게 하니까 거의 한 20% 됩니다. 그럼 그게 돈이 얼마냐? 1억이면 2천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FTA라는 게 생겼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냐면 CO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자, CO가 뭐냐? Country of Origin입니다. 원산지 증명이다. 원산지 증명은 뭐냐? 아, 이 물건이 자, 미국에서 한국으로 와요. 자, 그러면 이제 세금을 매기는 게 뭡니까? 부가세 10%에다가 관세 8%를 매깁니다. 자, 그런데 FTA라는 게 생겼어요. FTA라는 게 뭐냐? 나중에 또 한 번 더 얘기를 드리지만은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은 친한 나라끼리는 어떻게 하자고? 우리가 세금 관세 내지 말자. 국내하고 똑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관세를 매기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가 말이야 나라 지켜주고 다 하는데 말이야. 너가 얌체처럼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너가 안 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물건 사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한테 세금 냈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데 너가 와서 우리나라한테 팔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건 못 팔고 그리고 너한테 이득이 가는데 그 이득금에 대해서 8% 내놔 이런 거죠. 자,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뭡니까? 세금을 내기 위한 거죠. 세금을 내기 위한 서류들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FTA는
그거를 갖다가 좋다. 우리도 너한테 가서 파니까 우리도 너한테 가서 많이 팔아. 그리고 우리도 너한테 가면은 가격 경쟁력이 좋아가지고 팔아먹을 게 많아. 그럼 너는 뭐가 우리나라에 오면 팔아먹을 게 많은데 그게 좋아? 그럼 좋아.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세금을 매기지 말자, 관세를 매기지 말자라고 한 것이 만약 자유무역협정이죠.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은 너희 나라에서 파는 물건을 똑같이 너희 나라에서 파는 거와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판다. 왜? 관세 없이 똑같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너희 나라의 물건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죠. 그 증명을 하는 것이 뭐냐면 원산지 증명입니다. 그 증명서가 있어야지만 뭐가? 관세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것을 우리는 원산지 증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원산지 증명이 있어야 되겠죠? 자, 원산지 증명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증명 어디 떼주냐? 우리가 Chamber of Commerce, 저 어디? 상공회에 있었죠. 상공회에서는 이제 그 나라, 그 지역의 상공인들, 기업하는 사람들이 모인 일종의 민간단체입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어떤 압력단체로서의 어떤 국가의 요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 힘든 것들을 갖다가, 노력하려고 이제 하는 그러한 이제, 친목단체죠. 자, 그러면 상의, 우리 보통 상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상공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의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발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은 전산으로 발행하죠. 이제 가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일일이 이제 신청서를 넣으면 그게 이제 또 수수료가 한 몇만 원 됩니다. 그럼 넣고 이제 나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걸 떼가지고 주면은 상대방, 즉 수입자가 내 물건에 대해서, 수출한 내 물건에 대해서 뭐 한다고? 뭘 물지 않습니까? 관세를 물지 않습니다. 그죠? FTA를 갖다. 자. 근데 요거 이제 FTA 관세 품목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이 핸드폰을 하나 수출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핸드폰은 100%다 그러면 이게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대해서 전부 다 그럼 관세를 안 무느냐, 10만 원 안 무느냐, 그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부품에 대해서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미리 이제 등록을 해놔야죠. 그죠? 부품에 대해서만, 몇 프로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나 만드는데 한국 부품이 50% 들어갔다. 그러면 요게 100만 원이면 원래 10만 원 내야 되는데 10만 원 다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얼마가 면제된다고요? 5만 원만 면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구성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그 나라 제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가지 물건이 이제 두 가지 서류가 준비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일단 패킹 리스트라는 거죠. 패킹 리스트는 뭐냐? 운임. 물론 아까 이야기되어 있는 우리가 이제 선화증권에 가서 내 배에, 우리 배에 당신 물건 실었습니다라는 보관증이죠. 일종의. 그 보관증인데 그 보관증의 물건값이 나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물건의 크기가 얼마고 하는 것을 서로 이제 이렇게 뭡니까? 비교해 봄으로써 더블 체크할 수 있게 이제 그런 물건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게끔 이게 동일한 물건이 맞는가,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제출해야 될 것이 이제 패킹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포장명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포장명세서 역시 아까 있는 상업속장과 같이 누가 만든다고요? 수출자가 자기 회사에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죠? 포장명세서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식품 같은 경우를 우리가 수입할 경우에는 상대국의 식품금역국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수입자가 요구하겠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주의를 해야 되느냐? 그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그 서로가, 테스트 항목 같은 것이 수출국에서는 테스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입국에서는 그게 꼭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수입 같은 수출 같은 거는 그 법령에 따라서 이게 수입이 가능한지 수출이 가능한지를 다시 한 번 더 관련 법령들을 갖다가 상세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수입만 했다가는 세관 바깥에서 묶여가지고 수입은 안 되고 시간만 질질 거다가 보관비가 상승되고 물건은 상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데미지를 받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조금,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봅시다 합시다. 예.